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계적인 트렌드,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또 재테크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은 투자하면 안 되고 개발되는 건축이 이미 허가되어 있는 땅에 투자하라 는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대한민국에 정말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산업의 축이, 기술의 축이 바뀌면서 4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어느 부분 하나 바뀐 게 없이, 안 바뀌는 게 없이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의 기술에 의해 의식 지우며 생활 문화 예술부터 직장부터 교육, 의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 전체적인 현재까지 왔던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 또 자산 구조나 시스템들,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의 AI 기술, 그 기타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 5G 그 용량과 속도에 의해서 모든 의식주와 모든 생활이 전반적인 모든 것이, 모든 틀이 다 바뀌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그 경제며 모든 정책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거기에다가 화폐까지 바뀌겠다라고, 당연히 화폐가 바뀔 수밖에 없지요. 기술이 바뀌면서 구형,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돈 갖고 다니시는 몇 분이 되나요? 저도 가끔씩 현금을 안 갖고 있어서 난처한 적이 있어요. 그땐 또 빨리 모바일 뱅킹으로 이렇게 또 핸드폰을 금방 또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 가서 현금을 빼서 갖고 다니는 일들이 솔직히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대에 맞게끔, 시대 기술에 맞게끔 편하게 화폐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기술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데, 바뀜으로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재의 돈의 가치가, 돈의 방식이 너무 불편하고 돈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불편하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신기술의 화폐로 바뀌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돈이나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편하고 쓸 때 혜택이 있는 그런 신기술의 화폐를 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말려도 진행이 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흘러가는 그런 걸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크게 봤을 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형 화폐, 종이 돈은 가치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문가라기보단 많은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자산을 가장 안전한 곳에 옮겨놓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어떤 의미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보시든 나의 자그만 돈이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건 누구나 모두 다 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유행을 타지 않고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바로 땅에 더 집중하는 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계속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를 맞이해 올 때마다 거듭거듭 했던 게 뭐냐, 땅 투자, 가장 안전한 게 땅이었기 때문에 땅 쪽의 투자가 급속도로 거래가가 높아졌던 건
많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게 되면 그냥 누군가의 하는 말, 그냥 이해를 되든 안 되든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보다는 정말 확신이라는 게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모아보시면 정말 나는 몰랐었고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경제가 정말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자산을 안전하게 넣어놓고 지키고 그 불황기가 지나가서 다시 좋은 환경이 왔을 때 다시 이렇게 그 자산이 확장되는 거를 실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그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나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 있고 찾아보면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좀 개발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은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좀 드렸고,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공감을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 번 영상을 찍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매 회사에 다닌다. 그래서 경매 회사에서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땅 경매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경매로 요즘에 기획부동산이 많이 땅 경매를 이용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신문 뉴스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2019년도 1월 달에도 크게 한번 나왔었고요. 2019년도에요. 또 4월 달에 4월 27일 날 또 서울경제에서도 아주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기획부동산 회사들이 경매회사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기획부동산이 이제 땅을 경매로 판다라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때 막 이제 열변을 좀 하면서 산만 사지 마라, 정말. 산만 안 사도 기획부동산을 만날 일 없다, 속을 일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정말 산만 안 사도 기획부동산에 속을 일은 없으시다. 그리고 제발 싼 땅을 사서 이렇게 되는 그런 허황된 그런 꿈들을, 그러니까 로또 될 수도 있지만 나한테 될 수 있는 확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거, 로또에 나의 힘들게 모은 자산을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거든요. 투자엔 정말 요행을 바라지 마시라고. 정말 안전한 곳,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곳에 자꾸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진짜 욕심이 눈을 가리게 돼요, 정말. 그래서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해요. 뭘 하고 싶어, 돈이 없다고. 근데 저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와 신념이고, 또 의지와 신념만 있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작아도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고 귀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같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손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험을 많이 해본 분의 같이 투자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동산은 이론을 많이 말하는 분은 많지만 실전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정말 저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나본 중에서 부동산을요, 본인것만 사고 팔고 한 게 4,000개, 5,000개가 넘는 분, 막 책자로, 등기가 책자로 막 요 정도 쌓여있는 분은 제가 딱 한 분 만났어요. 한 분이요. 자기 것도 많이 하는. 오히려 중개사분들은 남의 거를 사고 판 사람은 많죠, 의외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내 것을 사고 판 거하고 남의 거를 사고 팔고 한 거는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로. 자기 자신 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투자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귀하고 선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의 가치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물며 아무리 어떠한 그 가치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공부해서 알고 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땅은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될 수도 있다. 커지면 이 땅도 되지 않겠냐 라는 땅은 정말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되게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 어떤 용도이냐. 용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이 지역들의 땅들을 갖고, 또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산, 절대농지 같은 거, 절대 그 보존지역 같은 거,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좀 아세요. 개발 제한구역 같은 거. 그런 지역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개발 안 됩니다.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될 확률이 99.9%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앞으로는 더 그래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개발이 포화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땅들을 개발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지났고 우리나라도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같이 막 여기저기 개발하는 그 타이밍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충 지역만 개발된다라는 거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계획관리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이런 땅은 지금 안 사도 돼요, 여러분. 지금 안 사도 그 조금 오른 가격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지금 살 땅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개발지의 땅에 도로가 4차선으로 포장이 쫙 깔린 땅을 사는 게 맞을까요? 도로가 나기 전에 사서 도로가 날 때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인데 건축 허가가 이미 나 있어요. 건축 허가가. 근데 가봤더니 농로예요.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고요. 4차선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티코 같은 차 하나만 갈 수 있는 2m짜리 도로 하나라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때 사야 할까요? 아니면 4차선 도로가 났을 때, 아니 4차선이 난다 3m 도로가 났을 때 사야 할까요?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죠. 전문 투자가든요, 3m 도로가 나기 전에 투자합니다. 일단은 개발 지역의 도시는 이미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라고 이미 허가를 해놨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서 같이. 그 앞에 도로가 3m짜리도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문 투자가들은요, 그 허가를 내놨을 때 이미 핵심 도로 축으로 해서 건축 용지를 이미 허가해 놓은 시점을 갖고 투자를 해서 도로 나는 3년 동안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도로 나고 나서 건축회사들이 움직일 때 또 수익을 내고요. 그때 현금화 타이밍이에요. 내가 사서 도로가 나는 시점이 보통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도로가 나게 되면 이제 건축회사들이 움직여요. 개발회사들이, 시행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또 팔 수 있는 두 번째 타이밍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게 되시게 되면 이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이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도시 지역에 옆에 붙어있는 이 사이드 땅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한다라는 거. 진짜 투자는 시간이 돈이에요, 고객님. 시간이. 정말 적기에 사서 적기에 파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들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요. 본업을 갖고 계시면서 투자를 그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라는 게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 그거를 해보신 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땅을 산 게 아니라 팔 타임도 알고 그 사이에 계속 투자 정보나 호재 정보나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보를 계속 관리받고 싶으신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도 저와 상의해서 최고의 좋은 조건에 팔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더 갖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야 할 입지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하면서 자산을 최대한 1억을 투자해서 3억을 만들 것을 5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게 자산관리 전문가들하고 투자 관리를 전문으로 해주는 이런 부동산 전문가와 같이 투자를 처음에서 끝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혼자 하시고 싶은 분은 저의 정보를 보고 유념해서 여러 가지 잘 살펴서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원칙은 안전이에요. 안전.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땅이 아니고 개발되는 건축이 허가된 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축이 허가된 땅. 이거 같이 확실한 땅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조금 더 선수분들, 전문가들은 어떡하냐. 건축이 허가난 땅 중에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찾아내는 거고, 주거가 밀집될 수 있는 주거 집중지역을 찾아내는 거고, 그런 것들 또 아파트 부지를 찾아내는 거고, 그게 조금 이제 틀린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발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 지금 도시에 이게 도로가 이미 나와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지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현재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 주변에 또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계도 잘 보셔야 하고 그 타이밍도 잘 보셔야 한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특히나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입지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거듭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전에 자료를 한번 마련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한번 보신 적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그림만 그리고 나니까 좀 글씨가 써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이렇게 모습만, 사진만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여기 뒤에 산들 절대 개발되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이게 필요해서 실제로 사용하려고 사는 땅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다 라는 거 꼭 유념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쭉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도시지역이고 여기도 도시지역이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 거, 이거는 이 아래 땅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분양이 돼서 이 정도까지 형성이 될 정도면 여기 앞에 땅들도 상가들이 형성이 되든지 주택들이 형성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있잖아요, 고객님들. 그죠? 도시 지역인데 이 땅의 용도가 대부분 뭐냐? 계획관리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예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녹지. 그리고 제가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 도시 지역에 찍혀있는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는요, 개발될 때 도시가 생기기 전에, 도로 나기 전에 안 사도요, 나중에도 살 수 있어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시 지역에 건축이 되는 거 도로 나기 전에 안 사시면 소액 가지신 분은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못 산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사야 할 땅이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땅, 계획관리 자연의 생산농지 굳이 지금 일을 사서 10년, 15년, 20년은 묶어놓지 마시라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내 자산을 넣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공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거듭 얘기를 좀 드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뭐냐, 개발이 될 거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산다는 게 문제이죠. 개발될 거의 땅이 아니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에 도시지역이 딱 개발 계획이 딱 나와 있는 거, 용도로 딱 정해놓은 땅을 사시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평택, 화성, 파주, 또 세종, 제주, 이제 왜 투자하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조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다른 너무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고하는 거는 서로 좀 반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기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겠지 하고 생각을 좀 드렸는데 하시더라고요. 왜 평택에 아직도 하시고 화성에 아직도 하시고 또 그 남북 접경 지역에도 하시고 제주도에 아직도 하시고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너무 좀 다행이었던 게 그거는 분별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랑 상가랑 건물들을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있는 분들이 오셨고요. 트렌드를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땅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땅 중에 돈 되는 땅이 뭐야 라고 하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자, 평택이랑 제주도랑 화성이랑 파주 같은 적정지역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적어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트렌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 그리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왜 세종시를 해야 하는지 그분들은 대한민국 세종시밖에 없구나. 아니 새만금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세종시가 새만금이 좋다니까요. 새만금밖에 없다니까요. 새만금은 경제 수도가 된다니까요. 기업이 투자한다니까요. 미래 인구가 가장 밀집된다니까요. 이렇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분석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확신 갖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새만금 자체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확신부터 제가 만들어 드려야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평택이 하면 안 되는지, 왜 화성이랑 이제 파주, 접경 지역, 제주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 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 무슨 호재가 있는데 이 호재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인구 유입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땅 하지 마시고 개발하겠다라고 건축 허가를 내놓은 땅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좀 입지가 검증되고 개발회사들이 시행사들이 사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땅을 먼저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나 혼자 처음 하니까 너무 걱정과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해보시고 또 이런 분들도 제발 혼자 하셔도 너무 좋아요. 잘 분석해서 하셔도 좋은데 꼭 전문가가 추천하는 땅도 꼭 이렇게 분산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땅도 해보시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땅도 꼭 해보셔서 만에 하나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그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다양하게 다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세종시가 아니 죄송합니다. 세종시가 계속 붙어서 새만금 같이 이제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땅값이 오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발 그 소액을 분산하시라.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사고 싶은 땅도 사시고, 꼭 전문가가 추천한 땅도 사서 같이 두 개를 살펴보시라는 거죠. 같이 꼭 비교 분석하면서 가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아주 여러분들의 나중에 제2의 투자, 제3의 투자할 때 정말 귀한 성공 경험을, 투자 경험을 갖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뉴스 정보만 따로 이렇게 모여와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속 듣기 모두 재생하기로 해갖고 쭉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새만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역사에 대한 내용도 담아있는 것도 3개 정도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그리고 2017년도 중심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속도를 내고 있고,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개발청사와 개발공사가 생긴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대한민국 국책사업에서 공사와 청사를 직접 개별 공기관으로 설립해서 단독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국책사업이 있었는지, 과연 역대 최고의 땅 면적, 서울의 3분의 1 크기, 여의도의 140배죠. 그렇게 큰 면적의 땅을 개발하고 있고, 타이틀이 경제 수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미래의 핵심 주체 산업,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이 모두 다 모여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또 그 기업들이 유통망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수심이 가장 깊은 큰 배가 한 번에 한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을 갖고 있는, 원가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 있는 스마트 신항만을 만들고 있는 이 새만금. 그래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지역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핵심 고부가치를 발생하는 산업들이 밀집되고 모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끊임없이 가장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새만금이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젊은 생산 인구들이, 경제 인구들이 밀집돼서 가면 갈수록 집중돼서 모든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곳은 새만금이고, 가장 확실한 곳도 새만금이고, 가장 수입이 극대화시킬 수 있고, 투자해서 평생 사실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치나 가격이 최고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가치가 보이게 되실 거기 때문에 공부만이 정말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리고 돈과 인생, 시간, 경험으로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마시고, 정말 소액이더라도 그 돈을 가장 크게 가치 있게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아는 거, 지식,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부터 새만금과 또 이렇게 토지 투자하는 타이밍과 전체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등기하는 절차부터 하나에서 10개를 천천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내해드리면서 또 새만금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 호재들이나 뉴스들 같은 거 정보를 계속 드리면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같이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보시고 관리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용기 내셔서 오십시오. 지금 되게 많은 분들께서 월차도 내고 그렇게 오시고 있으세요. 정말 소액은 정말 타이밍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늦을수록 정말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최근에 뵌 고객님들도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얘기했던 거를 공감하시는 고객님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던 게 뭐냐면, 진짜 살려고 하면 5만원 더 평당, 10만원 더 평당, 20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은요, 많은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땅값을 올리기도 하지만 가장 또 한몫을 하시는, 땅값 올리는 또 한몫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물건은 없는데 땅은 서로들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건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땅값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두세 명, 이제 중개하시는 분이 고객님들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의뢰하신 분들을. 그 분들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주시려 하는 반면에 물건을 드리는 거죠. 왜? 물건이 없으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중개사분들이 땅값을 올리고 있을 정도예요. 지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주분 대부분 한번 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 때 누구한테 하냐? 보통 그 현장에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인 줄 아는고 팔아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기서 이제 좀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저를 통해서 할 때는 저는 정해진 비용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싸게 나오면 싸게 드리는 거지, 싸게 나왔는데 지금 시세가에 맞춰서 드리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중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약할 때 에스크로 제도로 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이 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보험도 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들고 싶다라고 하면 등기날 때 25만원 주시면 이제 보험을 들을 수 있게 제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하려면 투자 전문가한테 가셔야 돼요. 실제 사용하려고 하면 중개하시는 전문가한테, 그 지역의 중개 전문가한테 가셔야 돼요.